한 달에 책을 한 권씩 소개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마지막입니다. 12월 맞이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한 해에 한 12권쯤이라도 읽으면 앞서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이 한 해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그런데 12권이나 읽으면 전문성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책은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의도적 문화 향유를 해야 됩니다. 뭔가 생각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읽고 사고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근육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이렇게 맨손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들고 근육에 부하를 걸 때, 근육이 조금 힘겨울 때, 그때 근육이 붙는 거거든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력을 키워야 하지만 뇌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고 좋은 게 뭐냐? 독서입니다. 12월의 책은 인류의 조건입니다. 인류란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류는 누구입니까? KS 출신 이른바 경기고 서울대 의사, 변호사, 교수 그 사람들이 인류입니까? 출신 좋고 직업 좋으면 인류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 출신들 대통령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땠죠? 트럼프가 법조인 출신 해리스를 가볍게 눌렀잖아요. 역시 법조 출신 힐러리 트럼프가 가볍게 눌렀잖아요. 물론 거기도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 되는 수도 있고 정치인도 되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트럼프 같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때요? 자기 사업도 하고 있지, 또 사업하는 사람들 관료로 많이 임용하려고 하지, 머스크 같은 그런 기업가를 끌어들이지 우리나라에서 통용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얼마나 능력 있으면 저렇게 사업을 잘하겠느냐. 변호사, 판사, 검사 저리 가라. 저게 바로 전문가다. 정치하는 사람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봐라. 저렇게 미국을 새롭게 만들자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는 트럼프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공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광종 때 시작한 과거를 조선시대에도 믿더니 지금도 믿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다, 판사다, 검사 굉장히 우러러보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어찌 보면 축자적 문자를 쫓아가는 측면이 있고 그 좁은 공간에서 1대1 뭔가 변론을 하고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 판사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한테 갖다 줘도 옹호하지 않을 그런 논리를 꾸며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에서 1심까지 그런 정치 판사들이 있고 정치 검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법조인 출신 3명 나왔지만 군인도 3명 나왔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법조인 출신은 판사 거쳐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검사하고 정치도 안 해본 윤석열. 법조인 출신 3명 합쳐야 박정희 당할까요?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인류로 보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인재관이, 인류관이 협소한 겁니다. 그렇게 협착돼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우리 수준을 넘는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교수예요. 교수들 이야기 저는 신문 7개나 보지만 대개는 뺐습니다. 그런데 칼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교수들도 역시 좀 현학적이고 좀 아는 체 한다는 이야기죠. 좀 어렵게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을 몰라서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야 되죠. 주식 투자할 때 교수 얘기 들으면 돈 따기 힘듭니다. 역시 이 사람도 근데 일본 교수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괜찮더라고요.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류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숙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숙달자란 자기 일에 숙달된 사람, 자기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자기 업무를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익숙하게 해내고, 더 좋은 경우에는 자기 스타일을 지니는 사람, 기술을 자기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류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 출신이지만 좀 현장성이 있어서 이달의 책으로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나 환상론 펴는 사람이나 이상론자가 아니라 탁상공란 펴지 않고 책상에서 펴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전략 세웠다고 전쟁 나가면 적이 오는데 전략대로 돌아갑니까? 투자가 자기 생각대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시장과 전쟁터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는 힘, 그것이 능력이고, 그런 살아가는 힘에 숙달된 사람, 그게 인류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목표도, 학교 교육의 목표도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살아가는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저는 인생 성형가로서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개인 독립가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인생 어느 측면으로도 한 20살까지는 부모한테 의존해야 되지만 그 뒤로부터는 홀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최고의 인류로 봅니다. 뭐 타카시의 의견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렇다면 당신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하면, 그런 일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바지하면 그 사람이 판사보다 검사보다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조건을 갖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카시는 인류의 조건으로 무엇을 들으냐? 숙달 방법. 이거는 숙달 원리를 반복해서 자기화해야 되는데, 그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방, 따라하기. 이거는 훔치기 그랬어요. 훔치는 힘. 다른 사람의 기술을, 요체를 훔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요약하는 힘, 요약력. 언어로, 자, 트럼프의 정책이 뭐지? 왜 우리는 트럼프를 이렇게 무서워했지? 트럼프가 지금 한다는 게 뭐지? 하는 거를 규제 완화, 이를테면 시장 친화적, 그 다음에 미국의 고립화, 미국의 자립,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뼈대를 딱 추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주 이 두 가지 못지않게 더 중요한 추진력, 실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방은 뭘로? 신체로. 제가 이거 모방을 이야기하면 시골에 동생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면은 외국인들을 가끔 만납니다. 러시아 사람도 만나고 베트남 사람도 만나고 필리핀 사람을 만나고 그랬는데, 이번엔 필리핀 사람을 만났는데,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탕수수나 이런 걸 자를 때 우리는 남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낫이 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기역자 이렇게 보여야 되나? 기역자. 근데 그쪽 낫은 이렇게 일자인가 봅니다. 거기서는 남 놓고 일자도 모른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낫으로 이렇게 딱 쳐서 이게 사탕수수다 그러면 이렇게 탁탁 쳐서 넘기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들깨 있죠. 들깨 참깨. 깨 베는데 이렇게 일꾼으로 불러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우리 낫을 갖다 줘도 낫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들깨 다 쏟아지죠. 참깨 다 쏟아지죠. 밥값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밥비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앞으로 당기면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당기다가 자기 뵐까 싶어서,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기역자 낫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배라고 하니까 크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잘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잘 보고
바로바로 따라하고 훔쳐서 자기화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긴자를 한다든가 요령이 있어서 빨리 알아차린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이걸 고친단 말이야. 정말 이 필리핀에서 한국 와가지고 사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걸 또 습관을 교정하려니까 따라서 이거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습관은 어때요? 머리를 쓸 필요도 없이 심신이 익숙한 것이니까 그냥 노래 부르면서 어찌 보면 자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던 그런 그 낯짓을 해야 하니까 힘들잖아요. 이걸 고치려면은.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심신이 반발을 하고 그걸 훔쳐서 자기화, 모방해서 자기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느리게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고구마도 캐고 들깨도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자기 쪽에서 안 해봤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다른 한국 사람들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요.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따라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열망과 여기서는 동경 그랬던데 동경해야 이렇게 인류가 되려고 하는 숙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기는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동경, 열망, 그래요. 목표. 이게 있어야 인류가 되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를 익숙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즉 마음 가는데 몸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요양 능력은 그럼 뭐냐? 이거는 언어다, 언어. 그래요. 우리는 언어의 집에 사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사유의 공간에 산다. 사유의 세계에 산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생각해서 말해야 되고, 말하는 걸 생각해야 되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이게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 거잖아요. 경청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언어적 차원에서 요양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모국어를 통해서라든가 외국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추진은 바로 뭐냐? 활동이에요. 이게 추진, 실행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렇게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여서 뭔가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뭐예요? 성과의 예술이잖아요.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움직여야 되죠. 탁상 공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나 변호사나 이 사람들은 탁상에서 어찌 보면 말장난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전문성이라도 있고, 근데 의사도 참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안과도 가보고 그러면 그 뻔한 이렇게 심각해진 그걸 못 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한 방에 보는 의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실력도 들쑥날쑥한 거죠. 일반 의사들 났을 때 보면은 자기들이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의사는 의사지만 의사 중에도 인류가 있고 삼류가 있고 만류가 있고 그러겠죠. 정치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가 중에는 인류 극히 드물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그 인류라고 할 때는 살아가는 힘을 자기가 잘 길러서 그 뭐랄까 인지 시험, 인지 필기 시험 거기에서 성적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적응한 사람,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는 심신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지시험 잘 보는 사람 있죠. 수능 잘 본다고 해가지고 꼭 거기에 나오는 어떤 현실적인 측면을 잘 추진하겠느냐, 다른 사람이 일을 잘 따라서 하겠느냐, 그런 문제. 이런 요양 능력은 있죠. 왜? 언어적인 것이니까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이 있으니까 인지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이 어찌 보면 연고대만 못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신체 능력과 활동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 그리고 지방대한테도 밀릴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이런 뭐 아까 출신으로 따지자면 저는 사료고등학교 출신에 여기 전북대는 2륜가요 3륜가요. 아무튼 출신 학교로 따지면 지역으로 따지면 전라북도 뭐 미국 많이 받는 측면도 있고 그래. 전라북도 중에서도 오지가 또 진안입니다. 그럼 저는 진안 출신이거든요. 이게 지연으로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럼 얼마나 서럽냐고요. 인류를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타카시는 자기 일에 익숙한 사람, 살아가는 힘이 펄펄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인류다. 능력가다. 슈퍼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메이지대 그 문학부 교수다 보니까 겐커라는 중세 일본의 그 문학가를 들었더라고요. 그 학자는 수필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온 것을. 자, 달인들은 공통점이 있더라. 달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류란 얘기죠. 달인, 뭐 고수, 구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달인의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더라. 그래요. 위기를 알더라 이거예요. 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지금 같으면은 그 우리가 탐욕과 공포, 주식 투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포의 시기, 위험한 시기, 그때를 잘 예측하더라. 투자에서는 버핏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핏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버핏을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뭔가 있다. 뭔가 낌새를 차린 것이다. 그래서 달인은 위기 관리를 잘하더라. 지금 참 삼성도 어느 정도의 위기고 롯데는 좀 더 위기가 삼성보다 더한 것 같고 그러죠. 물론 위기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그러긴 하지만 개인이든 단체든 아무튼 그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 그것이 경영 능력이고 달인이 그걸 잘 감지하고 거기에 대응을 잘하더라 하고 중세 일본의 겐코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겐코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 중세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뭐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매체가 없고 다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더 총명하고 더 지혜와 통찰을 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보다도. 그리고 만사에 힘쓰다. 한 가지 큰 일도 못한다. 만사에 바닥발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젊은이처럼 이것저것 하고 저도 참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고 그 책 읽으면서 좀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젊은이는 여러 일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러고도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게으른데 그러다가 금방 나이가 60, 70대고 그러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한다. 뭔가 인류에 이르는 일 한 가지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진로를 잡고 그 길로 쭉 가서 숙달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젊은이들이 대개는 이것저것 시험해보다가 시행착오 겪다가 그리고 좋아 보이는 저 친구 부러워갖고 여기서 돈 벌었다고 하고 아이고 비트코인이네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투자에서도 실패하고 그것은 바깥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은 잃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참 찔리는 말인데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세월은 왜 이렇게 빨라요? 제가 엊그제 환갑인 것 같은데 벌써 6년이 다 지나가네요. 그리고 큰 걸 얻으려면 작은 걸 내줘야 된다. 바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둑을 한두 점 주고 서너 점 따는 것은 잘하는데 이게 10점 넘어가면 10점 이상 주고 12점 주는 거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더러 큰 것은 아까 작은 것보다 훨씬 주는 게 힘들어서 큰 것에 집착하다 망한다. 이건 주식 투자에서도 그대로 통하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도 그대로 통하더라고요. 과거에 매여서 이 매몰된 자원 때문에 인질로 잡혀가지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수도 있고 인생에서는 투자에서도 그렇게 손절 못해서 잃는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투자에서는 제가 이렇게 참 투자 병아리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손절이라는 게 참 능사는 아니다는 게 자 100만 원은 있다고 합시다. 그 100만 원에서 20% 잃으면 80만 원이잖아요. 따면 120만 원이잖아요. 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20만 원 딴 사람, 120만 원으로 불린 사람이 잘하겠어요? 80%로, 80으로 20% 잃은 사람 잘하겠어요? 이 사람이 잘하죠. 즉,
손절을 20%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25% 하면 100만 원이 될 수는 있는데 이론은 그래요. 책상에서는 계산은 그렇게 되죠. 그러나 다시 투자했을 때 이 실력이 어디 가겠어요. 이게 더 쫄아들 수가 있는 거죠. 20%, 25%또 잃어서 50만 원 금방 돼요. 이 사람은 조금만 따면 150만 원 되는 거예요. 즉 자기가 과거에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또 다른 그 기회를 잡아서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얻으려면 작은 걸 버려야 되는데 작은 걸 버린 다음에 내가 왜 이 큰 걸 얻으려고 이렇게 했으며 왜 지금까지 큰 걸 못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작은 것밖에 못 얻은 이유는 뭔가? 작은 거 얻으면서 왜 또 실패를 했는가? 이런 그 실패에서 배우고 자기 그 작은 성공 아니면 그 원대한 포부에 비해서 내 현실성 이 실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요. 그걸 역시 숙달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큰 걸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 노루를 쫓는 사람은 토끼는 봐줘야 되지. 그래서 토끼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건 다 봐주고 결국은 노루 놓치면 노루도 토끼도 다 놓치는 거죠. 토끼 경우도 집토끼도 산토끼도 또 다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큰 걸 얻으려면 작은 걸 버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인생에서 작은 걸 버릴 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원대한 목표에 집중하고 그리고 숙달된 어떤 기술로서 자기화된 기술로서 성취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창한 꿈만 꿔가지고 나는 30, 90패스 안 하면 돼. 40대고 50대고 나는 내 눈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마음 먹고 쉬움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손절이 정답도 아니고 손절해야죠. 그러나 잃은 이유를 잘 분석하고 그걸 메워야 다음에는 딸 수 있는 거죠. 한번 진 사람이 또 질 확률이 높아요. 자, 우리는 이 저자가 또 이야기하는 그러면 숙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양적인 훈련이 축적돼야 된다. 즉 양질화 그러죠. 양질화. 양이 쌓여야 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기타 한 번 안 튕겨본 사람이 연주를 멋지게 할 수 없어요. 색소폰 한 번도 안 불어본 사람이 금방 색소폰의 대가가 되는 게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빙판에서 넘어져도 아는 사람이 김연아를 금방 따라서 세계 1등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되면 어때요? 아 저는 전형이 좋아. 저는 부모 잘 타고 나가지고 결혼할 때부터 집 샀고 저기는 자금이 많으니까 그러지 나는 자금 없어. 빚어가지고 쪼들리고 이거 생활비로 하니까 마음이 콩알만 해가지고 그래서 못 먹었어. 이유는 많죠. 무덤가에 가도 공동묘지에 가도 이유는 많죠. 양적인 훈련을 해서 질적인 재고를 해야 되지. 훈련이 쌓여야 어느 단계로 계단적 상승을 하는 것이지. 훈련이 안 쌓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것은 주식에서나 있지 인생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훈련을 축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적 단계를 상승시킬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숙달의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10년 투자했는데도 뭔가 거창한 걸 할 때는 표시가 안 나는 수도 있죠. 작은 거 하는 거는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즉 하루 이틀 사이에 나는 것 성적이 나오는 것은 그런 성과는 하찮은 거예요. 그리고 남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역전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어찌 보면 뭐 다른 저자들이 이야기한 뭐 만시간의 원리네, 의도적 훈련 이야기네, 또 어디서는 뭐 하늘의 기운을 끌어들여가지고 시크릿이네, 뭐 열정이네, 또 이렇게 멋지네,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성공 원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는 환상적인 것도 있고 아주 그 절대적 긍정주의로서 정신 승리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만시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재고를 해야 돼요. 질적으로 형성돼야 된다고요.
시간만 투자하고 느리처분하게 그냥 앉아서 오만갓 생각하면서, 저도 도서관 뭐 자주 들리지만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그래도 다 나는 뭐 준비한다, 자격증 준비한다, 취업 준비한다, 공부한다. 그렇죠. 그렇게 공부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요. 큰 걸 얻으려면 작은 거 스마트폰 다이어트를 한다고요. 영상 다이어트 안 하고 책에 전념 안 하면서 무슨 자격증 따고 뭐 어디로 나가고 취업하고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죠. 집중과 선택도 필요하고 집중과 포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선택한 것 그걸 바꿀 필요도 있는 거죠. 즉 선택과 집중이 다가 아니라 선택과 포기도 필요하지만 선택한 걸 포기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중과 지속이 중요하다. 집중과 지속이 중요하다. 동전의 양면 같다 그랬거든요. 집중, 지속. 그래요. 집중해야 지속할 수 있고 열망해야 지속해야 또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집중과 선택 중요하죠. 시작보다 지속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학원을 하면서 제 인생에서 절감하고 또 절감한 겁니다. 3월에는 요란하죠. 학원 3월에는 요란해요. 5월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보고만 두세 달 공부가 안 된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있고 여름 더 이렇게 더워지면 그리고 이제 학기 말까지 마치면 이제 더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제풀에 떨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들어갔는데 공부가 이렇게 축적이 됐는데 질적인 축적이든 양적인 축적이든 그것을 한 학기 공부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편리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인류의 조건을 여기서 모방과 요약과 추진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적 독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 나는 인류가 되는 데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아니다. 나는 옛날식으로 그래.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인류야. 서울대 들어간 사람 인류야. 그런 의식에 갇혀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정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도 미개해지고 그러면 더욱더 한국은 추락의 길로 갈 겁니다. 그 인류관과 인재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산업공상하고 장사들은 하찮하다? 다 청사잖아요. 저 트럼프, 머스크. 아니 그 머스크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가 어려워요. 법조인들. 어쩌다 그냥 뭐 대통령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다고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창업가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데 이 국회의원들 정말 팔알이 시원치 않고 특히 교수 출신들 중에 정말 양아치 같은 친구들도 많던데 그 친구들이 기업가 불러가지고 기업가 우습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국민들도 시원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미개한 속에서는 정치 발전도 안 되고 학문 발전도 안 되고 국민 수준도 올라가지 않죠. 아무튼 우리는 좀 머리를 무겁게 하는 이런 책을 읽고서 수준을 높여서 여러분 인생도 인류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류가 되는 그런 때가 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